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3일자 내용, 8월 4일에 보내드립니다. 조금 오르면 설레발, 끝이 안 좋더라. 예, 막 악플로 들어와서 막 몹시 서두르면서 지금 안 사면 난리 날 것처럼 막 부산하게 구는 행동.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버블까지 가려면 멀었다. 과거에 시스코 봐라, 시스코. 버블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오를 구간이 3배나 더 남아있다. 1년 반은 더 오를 거다. 시스코와 비교하면서 엔비디아. 요 설레발 떨고 나니까 가격 바로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례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한 10만 원쯤 하던 것이 난리 났었습니다. 1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설레발 떠는 사람들 나타났어요. 가격 오르는 거 봤지?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온다.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가격이 5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머지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이 폭락했어요. 지금 요 가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액면 분할이 되어서 약간 헷갈리긴 한데 9만 원. 되게 45만 원 정도 수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넘게 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앞날이 그렇게 당장에는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 설레발 뜬 결과가 이겁니다. 누가 설레발 뜨나요? 계속 보유하고 싶어서 팔려고. 사람들이 또 흠뻑 취해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 주식이지? 무조건 미국 주식이야. 미국 테크주, 나스닥 선물 보시면은 2700까지 갔던 것이 지금 18400 정도 수준까지 10%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 때도 사람들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비싼 거 좀 오른다. 역시 비싼 거는 무조건 오르지. 라고 젖어 있던 그 무렵에 하락이 시작되더라. 근래 들어서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미국 실업률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침체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침체? 오, 좋아. 침체 좋아.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겠지. 9월달 패드워치 자료를 보면은 금리 0.5% 인하할 확률이 69%. 제일 안 좋았던 시기는요.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시기, 이때가 제일 안 좋아요.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때가 사람들이 금리만 내려가면 오를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때가 제일 안 좋더라. 그 말인즉슨 누군가에게는 제일 사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더라. 그걸 노리는 것이지 금리 인하한다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내가 사줄 것인가? 이 선택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12월 달이 되면 금리가 4.25%까지 수준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즉 5.5%에서 4.25%까지 1.25%. 여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급격한 인하 맞죠? 자, 이것이 이어진다면 침체와 맞물려서 오히려 더 사기 좋은 시기가 찾아올지 모른다. 그것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기 좋은 시기라기보다는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까요? 기준금리 3.5%에 도달했을 때 이때 주담대 금리는 4.79%, 4.5% 정도. 기준금리 3.5%에 신규 주담대 4.5%였어요. 그럼 지금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를 많이 선반영해 있죠. 지금 기준금리 3.5%인데요. 신규 주담대가 3.71%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은행은 1% 정도 예제 마진을 먹거든요. 1.5% 정도. 이건 뭔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왜곡되었냐? 정책자금이 투입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 막 디딤돌 대출 막 또 뜨면서 이렇게 금리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정책자금 아니면 잘 안 산다. 23년도에는 정책자금 전체 주담대 80%였어요. 24년도에는 정책자금 60%. 이만큼만 투입해도 과거에 봐라. 23년도에 정책자금 투입하니까 집값 올랐지. 올해도 정책자금 투입해줄게. 그러니까 서둘러서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우상향 할 거니까 그런 믿음들이 팽배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더라. 잔액 기준 주담대 변동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5% 이상의 주담대 금리를 물고 있어요. 신규 주담대 싸다고 언론에서는 계속 홍보를 떨고 있지만
이거 대환하는 사람들 2% 중반대의 금리에 대출 받았었는데 갱신하니까 4% 후반대로 갱신되는 경우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변동형 무섭더라. 자, 부산 지금 집 사기 얼마나 좋은 시점인가? 요렇게. 예, 자, 요 평균선에서 이 높은 지점 그리고 낮은 지점까지 아직까지 좀 더 남아 있어 보이죠? 그 이전 2016년 이후에 보면은 높았던 시점과 낮았던 시점, 골이 깊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아직까지 골 더 내려갈 자리가 있어 보이죠? 부산보다 더 많이 떨어진 대구의 모습 한번 볼까요? 네, 부산, 대구. 자, 이렇게 산이 높았던 만큼 골이 많이 깊어져 있어요. 부산도 자영업 위기 이런 뉴스들 부산 뉴스 제가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갈 길이 멀겠구나. 갈 길이 멀겠구나. 자, 대구 기준으로 매수 적기 이런 것들 제가 가서 찾아봤죠. 25년쯤 되면은 와, 침체 돌입되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덧붙여 봤을 때 25년도에 대구의 집값 사기 괜찮을 것 같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위기라고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산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은 근데 매수 적기를 26년도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2년 전에 만든 자료거든요.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매수 적기냐?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하락한 가격. 현재는 33% 정도 하락해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것은 그 중위 가격의 아파트, 중위 가격. 4억 3천 했던 아파트 2억 6천 정도 사고 사면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요 큰 틀이 있고 이 큰 틀의 범주 안에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 것들이지 그때 뉴스 나오는 것들에 많이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침체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죠. 자, 침체 국면 4국면이 침체 국면이에요. 이제 침체 국면에 접어들려고 한다고 하죠. 먼저 큰 그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침체 국면 4국면 여기다가 침체기예요. 이때 충분히 집값이나 이런 것들, 그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사례, 물론 거기도 또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이런 거 제외하고 보통의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이렇게 큰 하락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지금 1국면으로, 지금 본격적인 상승기라고 이렇게 1국면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설레발 떨지 마라. 설레발 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죠. 우리는 정책적으로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들 수도 없이 넣으면서 이렇게 가격이 아래로 쭉 빠져줘야 되는 시기에 이것을 떠받쳐 올렸죠. 떠받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인식은 이 5국면처럼 인식이 되지만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 다시 4국면처럼 인식이 되면서 하락할 자리가 더 있네. 그동안 많이 오른 거 맞네. 물가 상승률 대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이 3배 올랐고 집값이 이렇게 떠받치면서 떨어지는 집값을 붙잡으면서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떨어질 구간이 더 있어 보인다. 자, 침체기 이때죠. 침체기 3국면 4국면 침체 이야기가 급격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면 되느냐? 침체가 깊어지고 이제 불황기. 야, 이거 희망 없어. 아파트가 누가 요새 아파트를 투자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까지 참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불황기가 닥쳐오면 그 기간이 이 바닥을 기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3, 4년 간다고 봅니다. 3, 4년 간다고 봅니다. 이때 되면 놈들은 무서워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도 시그널들이 있죠. 가격은 요지부동 거래량은 야금야금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5국면입니다. 5국면. 5국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요. 선제적으로 투자하려는 이들이 물량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6국면, 5국면.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줘야 정상인데 지금 가격이 일부 오르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 국면에 있어서도 벌집순환 모형에 있어서도 고가의 아파트와 저가의 아파트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 어쨌든 지금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무리한 부채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기도 한다. 변동금리 대출 받았던 사람들 5% 이상 고금리
버티고 했는데 자영업도 힘들어져, 회사도 힘들어져 하면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중국의 베이징에 엄청 미인, 엄청 엘리트 그 사람이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 그거는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거 그래 자주 인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하고 지나갈게요. 어쨌든 지금 이 국면으로 인식하면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부채 또 많이 내서 땡기면은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25년, 26년, 27년, 28년. 앞으로 저는 대구 방송에서는 말씀드려요. 지금 필요한 사람 살려면 사라. 왜? 가격 35% 정도 떨어져 있으면 5% 정도 더 떨어진다고 완전 진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차피 그 사용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한 2년, 4년 살고 나면은 집값이 한 10% 정도 더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에이 월세 살았네. 월세 살면서 월세 뭐 값 치렀네 생각하면 되는 정도 수준으로 되거든요. 부산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은 안 되는 것 같다. 우연찮게 뭐 창원에 여기 뿌리 산업, 스댕 제조하는 곳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 동영상이 저한테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힘들다. 뿌리 산업 정말 자영업자도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뿌리 산업 종사하는 분들,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댓글에 보면요, 5년 길어봐야 뿌리 산업 길어봐야 5년. 그 이론 답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 옮기는 물류나 이런 것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영상의 댓글에서 힌트를 얻어요. GDP 꾸준히 성장하지 않는다. GDP 꾸준히 성장하기 힘들다. 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말인즉슨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더 높다. 그렇다고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물론 또 GDP 막 성장하고 나라가 상황이 좋아지면 또 이렇게 큰 상승의 또 흐름을 한번 타먹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 49%, 지속적으로 하락 확률은 51% 이렇게 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래도 더 나은 가격에 더 나은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 있어야 된다. 자, 쿠팡 알리 계속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앞부분이 길어서 뒷부분은 조금 간추려야 되겠어요. 자, 매도 물량 55,000개, 전세 9,900개, 월세 7,300개. 자, 매수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언제 한번 튀어오르나 보고 있죠. 네, 서울은 지금 72 수준, 서울은 72 수준까지 튀어올랐어요. 동조화가 안 되고 있어요. 탈동조화. 하지만 지방 다른 광역시들은 동조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는 76건, 오늘은 많지가 않았었고요. 어제는 주간 거래량 600건 나왔다. 2주 연속 주간 거래량 600건 나왔다. 부산에도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죠. 지금 이번 달 거래량 한 2,500에서 2,600건 사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나고는 있다. 근데 이렇게 야금야금 실거주 측면에서 뭐 측면에서 야금야금 늘어나는 시기에 가격 폭등이 없었다. 거래량 일단 3,000건 튀고 나면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천의 이번 달 거래량은 거의 3,000건에 인천은 3,000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야단 법석을 설레발 떨 정도의 거래량은 아닌 것 같다. 실거래 가격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갈게요. 사진 오토캐슬 10억 3천. 이거 봐라. 가격 9억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10억 이상 거래되고 있잖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설레발 떨게 만들고 지금 벌집 순환 모형에서 일국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것이 다가 아니더라. 우린 더 많은 모습. 니는 평균을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평균을 봐야 되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평균을 보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한자의 고점 대비 40%, 삼익빛이 35%, 40% 이런 것들 많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 8억 4천. 이거 좀 오버했습니다. 예, 오버했습니다. 비싼 아파트 더 비싸질 거니까. 그런 심리 팽배해 있을 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적으니까 6억 이상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거래가. 고점 대비 35%, 34%, 27%.
지금 5억대 중반 요런 것들이 뭐 한 4억대 중반까지 오는 그런 조정. 악플러들 생각하면 그런 조정 한번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어. 사실 이 30 몇 퍼센트의 이 하락이라는 것이 고점에 잡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구간인지 그건 주말 브리핑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30% 중간의 모습, 중간의 모습. 그러니까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곳들도 다 괜찮습니다. 네. 11년 차 38%, 35% 가격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대구에 여기에서 40%, 50%, 60% 하락하는 거래가 며칠 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부산의 가격 낮은 아파트 이런 거 많이 떨어진다 이야기했을 때 직거래니까 그렇지 직거래 아니고요. 거의 다 중개거래였습니다.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 많이 보였습니다. 부산도 그 현상 나타난다. 그냥 부산은 지금 여전히 대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높을 대로 높아져 있고요. 싼 아파트를 잘 사지 않고 비싼 아파트 좀 거래되는 편. 해수동 좀 이렇게 좀 거래가 조금 돋보이긴 합니다. 해운대. 근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뒷부분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질까봐 뒷부분은 설명을 줄일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쿠팡 감사합니다.